수능 특강 물리1 물질의 자기적 특성 단원 2점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 자기력선은 자기장 내에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선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선이 이쪽에서 나와서 이 X극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X는 S극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S극이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세기는 P랑 Q에서 어떠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이 더 자기장의 세기가 셌죠. 그러니까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더 크다. 그래서 NS 크다 하면은 답은 3번. 그 다음 2번입니다. 가와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를 이렇게 평면에 고정시켜 놨고, 그 다음에 A, B로부터 각각 D만큼 떨어진 원점 O에서 이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그리고 뭐 나에서 이제 가에서 A를 제거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땐 O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그럼 보면 지금 나 그림부터 보면요, 나와 같이 이 B만 있을 때 이 O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 O에서 이 B도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만들려면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여기서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직선도선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B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넘어와서 한번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일단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댔죠. 그래서 이거 손가락 감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감기니까 O에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가 상황은요,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래. 그러면은 이 A라는 애는요, 무조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크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왼쪽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A에도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문제 풀어보면 기억, 전류의 방향은 A와 B에서가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똑같죠. 그래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가 그림 봐봐요. 지금 거리는 둘 다 A와 B가 둘 다 1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빨간 도선이, 이 빨간 색깔 자기장이 더 세야 돼. 그렇다라는 말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세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세서 결국 이 R자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A에서가 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B를 마이너스 2D인 위치에 고정시키면 전류의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B를요 마이너스 2D로 더 멀리 이렇게 가져가겠대. 그러면은 더 멀리 가져가게 되면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파란 색깔 자기장이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 둘이 조합했을 때 당연히 왼쪽 방향이겠죠. 마이너스 X 방향.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가 이렇게 평면에 고정되어 있대요.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방향까지 줬네요. 그리고 점 PQR은 평면상에 있다고. 이때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P점에서 기억,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하고 물었는데, 자, 지금 이 직선도선에서는 전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내 손가락 감아 보면은 전류는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니까 P점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Q점에서는 윗방향, R점에서도 윗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P에서 자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아니죠. 마이너스 X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크냐? 자, 자기장 이런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분의 전류 세기에 비례했죠. 근데 지금 Q점이 R점보다 거리가 더 가깝잖아.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더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Q에서가 R에서보다 자기장이 더 센 거 받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A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면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냐? 그쵸? 아까 자기장이 거리분의 I에 비례한다 했는데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4번.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 B가 XY 평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래요. 그 다음에 지금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P에서가 R에서보다 크대요. 그러고 R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따져보면 A를 제가 뭐 빨간 도선이라 하고 B를 파란 도선이라 해볼게요. 보기 쉽게. 그러면은 이 A는요 전류가 위로 오르니까 이 왼쪽 영역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의 오른쪽 영역에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Q점에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R점에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근데 지금 B도선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R점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줬습니다. 이 R점 보면은 X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죠. 근데도 나오는 방향으로 이 R자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B도선은 여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B도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려면 전류는 밑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밑으로 오르면 지금 B의 왼쪽 영역에서는 B는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겠죠. Q에도 그리고 P에도. 그래서 일단 기억 보기 풀 수 있겠네요.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니은 Q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는 지금 보면은 여기죠. 이 빨간 도선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파란 도선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합성 자기장 방향은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3D보다 큰 데서 이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이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P에서가 R에서보다 크대요. 이게 지금 이 배치가 완전히 대칭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대칭이야. 근데도 P에서가 더 자기장이 세다 했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 더 가까이 있는 I에 흐르는 전류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센 자기장을 만들어 줬던 거지. 그래서 뭐 IA, IB라 한다면 IA가 IB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R점 있죠? R점에서는 B의 전류 세기가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더 세죠. 그래서 이 R점에서는 합성 자기장 방향이 나오는 방향인 거야. 근데 R에서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점에서는요 A까지 거리나 B까지 거리나 거의 똑같겠죠. 거의 똑같아서 이 거리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고요. 전류의 세기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면 여기 점에서는 엄청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류가 더 센 A의 영향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더 크게 자기장을 만들고 B는 나오는 방향으로 조금 만들어서 엄청 먼 곳은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까운 지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고요.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어. 그럼 요 사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0이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 x가 3d보다 큰 위치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 B가 이렇게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대요. 여기 문제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XY 평면에서 PQ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대요.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표는 PQ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차근차근 따져보면 A 도선을 빨간 도선, B 도선을 파란 도선이라고 한다면 P점 볼게요. P점에는 A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Q점도 A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 거야. 손가락 감아보면. 그리고 이 파란 도선은요. 지금 파란 도선은 이 PQ 지금 영역이 반대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은 달라야 돼요. 얘가 만약에 여기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면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면 밑에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된다 이거죠. 영역이 반대니까. 그래서 무조건 자기장 영역이 반대인데 근데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죠. Q점에선 좀 약하고. 그렇다라는 말은 이 P점에서 파란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방향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이 더 큰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Q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러면은 이 파란 도선 입장에서 위에는 들어가고 밑에는 나오게끔 하려면 자기장을,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래야지 내 손가락 감아보면은 이 말이 되잖아.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B는 왼쪽으로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억 풀 수 있겠죠. P에서는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P점은요. 빨간 도선도 들어가는 방향, 파란 도선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거 합성해도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X 방향. 그래서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지금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제가 IB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P점에서 인마의 자기장 세기가 3B0래. 그럼 P점에서 보면요. 빨간 도선은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리 1 떨어져 있으니까 1분의 I0 만들겠죠. B는요. 1분의 IB 만듭니다. 그래서 이 3B0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1분의 IA 더하기 1분의 IB 한 게 3B0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1 지울게요. 거리 다 1이니까. 그래서 그냥 IA 더하기 IB가 3B0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Q점에서는 보면요. Q점에서는 지금 빨간 도선은 여기 I0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1분의 I0. 그 다음에 파란 도선은 여기 1분의 IB, 그러니까 즉 IB만큼을 만들 건데 누가 더 크죠? 지금 AB 자기장 방향이 서로 똑같다며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더 셌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더 세니까 여기서는요. I0에서 IB를 뺀 게 B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B니까 IB를 I0로 표현하면 되겠죠. IA가 I0예요. A에 흐르는 전류가 I0니까. 요 두 식에서 3B0만 없어버리면 B가 I0에 대해 표현되겠죠. 밑에 식에 3 곱하고 위에 식 빼주면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2I0에서 빼기 4IB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IB는 2분의 1 I0. 그래서 2I0가 아니라 2분의 1 I0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1번.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점 O이고
반지름이 각각 D, ED인 도선이 이렇게 A, B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대요. 표는 뭐 이렇게 A,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B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나타냈대. 지금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일단 B의 전류가 안 흐를 때를 보면요. B의 전류가 안 흐를 때를 보면은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죠. B에 만약에 전류가 안 흐른다면 A에 의해서만 원점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봐주면 지금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손가락 감아보면은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인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B0, 색이 B0라는 게 A가 A 원형도선이 이 원점에 만드는 자기장이라는 거죠. 이 A에 의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B0라는 게 반지름 D분의 그 다음에 거리 I0에 비례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상황을 보면요. 지금 B0에서 2분의 1 B0로 크기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렇다는 말은 이 B도선이요. 이 원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를 만들어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B도선이 B가 원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이 2분의 1 B0라는 건 아까 B0가 D분의 I0에 비례한다 했잖아. 근데 지금 B는요. 거리가 2D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얘는 거리 2D 떨어진 거분에 전류가 얼마나 흘러야 2D분의 I0가 나올까요? 여기서 2분의 1 B0는 2D분의 I0가 아니야. 그럼 전류는 그냥 I0 흐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I0가 흘러야 됩니다. I0. 근데 방향은 B는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반시계로 흐르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역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은 I0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답은 4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와 그 다음에 X축상의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B가 이렇게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대요. AB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하고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일정하대요. 그리고 표는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에 따른 이 전류에 의한 뭐 자기장의 세기래요. P점에서. 일단 뭐 A를 제가 뭐 파란 도선이라 하고 B를 빨간 도선이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첫 번째를 한번 보면 만약에 A에 이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상황 보는 거예요. 윗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P점에 이 A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이 빨간 도선은요 무조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도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아야겠죠. 그럼 B 입장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완벽히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P점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정확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A,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B라 한다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면요. 이번에는 전류의 세기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마이너스 Y라고 해볼게요. 근데 B는 어차피 일정할 거 아니야.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안 바뀐다 했으니까. 그래서 A만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A가 만약에 밑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하면은 이 A는 P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겠죠. 근데 아까 이 P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A는 A라고 뒀잖아. 근데 이 크기 자체는 똑같은 거야. 왜? 거리 똑같고 전류 세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방향만 이렇게 반대가 된 거예요. 크기는 똑같아요. 그럼 이때 이 얘네들을 합성해 준 게 B0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와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합했더니 B0래. 근데 A와 B가 똑같아야 돼. 그럼 얘네들이 절반씩 같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2분의 1 B0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B는 이제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이제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B에 의해서 흐르는 자기장이 얼마였죠? 2분의 1 B제로죠. 크기 자체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이 마이너스 Y 방향일 때 이 P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 아까 그려놨잖아. 파란 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고 이 원형 도선도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둘 다 합성하면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5번.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동일한 솔레노이드 A, B와 동일한 저항 그리고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한 후 고정시켰대요. 이때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A에서가 B보다 작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솔레노이드에서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 곱하기 전류의 자기장 세기가 비례했잖아. 그러면은 제가 뭐 P점에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N이라고 B는 2N이라 해볼게요.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근데 P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점 Q에서 자기장 방향과 똑같대요. 그리고 뭐 전류의 세기는 둘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둘 다 뭐 I가 흐르는 거겠죠. I. 이때 뭐 솔레노이드 내부 지금 일단 자기장의 방향이 Q에서랑 P에서랑 똑같다 했죠. 그럼 P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손가락 감아 보시면 N극은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N극인 거야. 이쪽이 S극.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흘러야 돼. 근데 감긴 형태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기역이 플러스 극이어야 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역.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보다 작냐. 우리 자기장이란 단위 면적 단위 길이당 가문수 곱하기 전류의 세기에 비례했죠. 근데 지금 전류의 세기는 둘 다 똑같다며. 그러면 결국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큰 애가 자기장이 더 센 거예요. 근데 아까 B가 더 컸죠?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그러면은 A가 더 작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기역은 플러스 극 맞죠? 그래서 기역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A와 B 사이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하냐. 지금 이 B 상황도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이 되겠죠. 그럼 이거 봐봐. 얘네 둘이 서로 당기겠죠.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니까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 그래서 틀린 보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밸브를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하고 이제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철제 물질에 자기력이 작용을 한대요. 그러고 한번 볼게요. 기억.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철제 물질은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냐. 이 철은 대표적인 강자성체였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크냐. 우리 솔레노이드에서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 곱하기 전류의 세기에 비례했는데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크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꾸면 철제 물질에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은 하겠죠. 바꿔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성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학생만 고른 것은 학생 A.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 맞고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화된 상태가 오래 유지되죠. 그 다음에 반자성체의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청력이 발생하죠. C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알루미늄 클립 A를 자석에 가져갔을 때 A가 붙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게 지금 A가 붙으니까 자석에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겠죠. 그 다음에 나는 자석에서 떼어낸 A를 자기화되지 않은 철못에 가져갔을 때 서로 안 붙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지금 A가 만약에 강자성체라면 이 자석을 제거해도요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가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달라붙어야 돼 둘이. 근데 안 달라붙었다고 했으니까 A는 강자성체가 아니라 상자성체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A는 상자성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는 A는 자기화되어 있냐, 가에서는 자기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달라붙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자기화된 철못을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에 가져다 가면 A는 상자성체죠. 근데 여기서 이 자기화된 철못이라는 게 그냥 새로운 자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석. 그러면은 상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겠죠. 서로 달라붙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답은 4번.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성체를 이용한 사례라고 하고요. 강자성체가 이용된 예만을 고르래요. 지금 A, B, C 중에. 자, 액체 자석이라 했죠. 액체 자석은 강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자, 정보 저장 장치는 강자성체였죠. 얘도 강자성체. 그 다음에 지구 북쪽 가리키거나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나침반도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A, B, C 다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 C를 넣어 자기화시킨 것을 나타냈대요. 표는 이제 균일한 자기장에서 꺼내요. 가까이 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종류를 나타냈다 하고, A, B, C는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요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건 강자성체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외부 자기장에서 꺼냈는데도 힘이 작용하는 얘네들이 A와 B는 A와 B 중에 강자성체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강자성체가 있고 그리고 서로 미는 힘이 작용했죠. 그럼 또 하나는 반자성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강자성체고요. 하나는 반자성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A와 C를 이렇게 붙였더니 힘이 작용 안 한대. 그렇다라는 말은 강자성체가 여기는 없었다라는 거겠죠. 강자성체가 있었으면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 작용 안 하니까 여기에는 강자성체는 존재 안 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없던 B가 강자성체겠죠. 그러면은 B가 강자성체니까 얘가 강자성체인 거야. 그럼 나머지 A가 반자성체겠죠. 그래서 A가 반자성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C는 상자성체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기억도 채울 수 있겠죠. B랑 C,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붙여놓으면 일단 강자성체에 의해서 자기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힘이 작용할 건데, 상자성체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 작용할 거예요. 그러고 풀어보면 기억 균일한 자기장에서 꺼낸 A는 반자성체니까 자기화되어 있지 않겠죠.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그 다음에 니은 서로 당기는 힘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반자성체냐, 디귿? B는 반자성체냐, B는 강자성체였죠. 그러니까 틀린 보기. 답은 2번.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A, B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자석 위에 떠서 정지해 있대요. A가. 이 뭔가 청력을 받았겠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이 총 자기장이 0이 된대요. 그럼 이거는 청력을 받는 반자성체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는 플래터가 있대요. 이 플래터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B. 이 뭐예요? 정보 저장 장치, 강자성체. 그러니까 답은 4번.
다음은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이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 이동한대요. 이제 R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러니까 자석이 1로 운동할 때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전류 방향이 P에서 Q 이 방향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오는 게 싫겠죠. 그래서 얘가 오지 말라고 유도된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면 전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손가락 감아 보면은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인 셈이죠. 그러니까 자석이 다가와. 근데 이 자석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지 말라고 오른쪽에 N극이 유도됐으니까 X는 N극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N극을 유도해서 인마가 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풀어보면 기억 X는 N극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자석이 R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면은 자 자석이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럼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얘가 도망가는 게 싫어. 그래서 얘를 가지 말라고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때 자석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 방향이겠죠. 마이너스 X 방향.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이 아래 고정되어 있고 솔레노이드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이때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자 지금 요 상황 있죠. 자석이 아래 고정되어 있고 솔레노이드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면 이때가 지금 상대적인 운동으로 보면은 이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요 상황이랑 똑같이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P에서 Q로. 똑같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인 운동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P에서 Q.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16번입니다. 가와 같이 종이면에 고정된 중심이 점 O인 원형도선 X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 원이 있대요. 이때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하다고 하고 일정하대요. 그 다음에 나는 원에서 자기장 세기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계속 막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고 3초일 때 그러니까 여기 3초일 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대요. 자 3초인 상황을 보면은 3초일 때 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대요. 이 고리 입장에서 이 원형도선이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했다라는 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 도선이 고리 도선이 그럼 도대체 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을까요? 고리는 왜냐면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어느 방향으로의 자기장 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거냐면 이 영역 1은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지니까 이 원형도선 입장에서는 그게 싫어.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영역 1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방향인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3초일 때 1에서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맞고요. 니은 7초일 때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냐. 자 7초일 때 보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죠.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 자기선 속에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X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9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냐. 지금 이 전류라는 건 어쨌든 단위 시간 동안 자기선 속의 변화가 커야지 센 거죠. 근데 지금 이 기울기를 보면은 3초일 때는 기울기가 요만한데 9초일 때는 기울기가 더 급격하죠. 기울기가 더 큰 놈이 자기선 속의 변화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기울기가 더 큰 9초에서가 더 급격히 변하니까 자기선 속의 변화가 더 클 거고 그러니까 전류가 더 세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5번. 그 다음 17번입니다. 인덕션 레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 이제 금속 냄비를 가열하는 인덕션 내부에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냄비에 유도전류가 발생한대요. 자 기억 이 전류 기억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냄비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일정하냐. 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전류의 세기가 어쨌든 이 증가하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겠죠.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냄비를 통과하는 자기선속도 변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냄비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니은이 발생한다. 그쵸? 냄비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자기선속이 바뀌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이제 두께와 굵기가 같고 높이가 h인 구리관, 알루미늄관의 입구에서 각각 자석 A, B를 두 도체관 입구와 같은 높이에서 C를 가만히 이렇게 놓았대요. 그리고 이 걸린 시간을 보니까 C에서가 제일 짧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고 A, B에서는 좀 천천히 떨어졌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A가 왜 오래 걸렸을까요? 당연히 윗방향으로 뭔가 자기력을 받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떨어졌겠죠. 이 운동 방향은 미치인데 이 운동 방향과 반대인 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받았으니까 더 천천히 떨어진 거다. 그래서 기억. A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자기력을 받는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 자, 지금 B는 지금 낙하하면서요. 어쨌든 시간이 그냥 떨굴 때보다 더 길게 걸렸잖아. 그러니까 B는 낙하하면서 알루미늄 관에 이 유도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렇다라는 말이 B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이 유도전류, 즉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존이 안 되겠죠. B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니까. 그래서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리관에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서로 같냐. 자, 지금 인마가 낙하하면서 당연히 Q에서가 속력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더 크면은 그만큼 단위 시간 동안 자기선속도 더 빨리 변할 거 아니야. 더 크게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Q에서가 유도전류 세기가 더 큽니다.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더 크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1번.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그림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막대의 중심이 X축의 X는 2D 원형고리의 중심축상에서 X는 0을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뭐 유도전류 방향 세기를 이렇게 줬는데, 자, 자석이 D인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래. 그러니까 이 방향. 그럼 이렇게 유도됐다라는 건 손가락 감아 보시면 자기장은 이렇게 되겠죠. 유도된 자기장은. 그럼 오른쪽이 N극이고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유도가 됐을까요? 자석이 다가오면 이 원형 고리는 다가오는 게 싫겠죠. 그러니까 인마를 밀어내려고 왼쪽의 N극을 유도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X가 N극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 N극끼리 밀어낼 거니까. 그래서 기억, X는 N극이다.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이제는 3D인 위치에서 인마가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서 멀어질 때를 보면요. 멀어질 때는 이 고리 입장에서 자석이 멀어지는 게 싫겠죠. 그래서 인마를 당기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X가 N극이라 했으니까 NS 이렇게 될 건데, 자, 자석이 멀어질 때는 고리 입장에서 얘를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리의 오른쪽을 N극으로 유도해서 이 멀어지는 자석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왼쪽은 S극으로 유도하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내 손가락 감아보면 전류의 방향은 B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기억은 A가 아니라 B예요.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의 속력은 자석의 위치가 X는 D에서가 X는 3D에서보다 더 크냐라고 했는데, 속력이 더 빠르게 되면요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더 크겠죠. 단위 시간 동안 자기선속 변화량이 더 커. 그래서 전류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류의 세기가 더 센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 D인 위치에서가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로 똑같은 균일한 영역 1, 2를 지난다고 하고, 이때 이 고리에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때 이때 양으로 표시하겠대. 이때 뭐 1, 2를 완전히 통과할 때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를 이 점 P의 위치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일단 지금 이 고리가 D까지 갈 때, 이 P점이 D까지 갈 때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안 흐릅니다. 0, 0. 다 0이죠. 근데 여기를 살짝 들어가는 걸 봐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 고리가 지금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난 거죠. 그럼 고리 입장에서는 그게 싫잖아.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고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서 이를 좀 방해하려고 해요.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면 이 내 손가락 감아 보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 양이겠죠. 그래서 양인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겠고 이런 식으로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D 이후를 보면요, ED 이후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ED 이후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오는 자기장을 플러스라 하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마이너스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쪽 왼쪽 부분에서는 원래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었어. 그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제가 아까 플러스라 하기로 한다 했으니까 플러스 B제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마이너스 B제로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죠? 마이너스 2B제로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의 변화량이 이 아까는 이게 플러스 B제로였잖아, 자기장의 변화가.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2B제로로 이 자기장의 변화가 2배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지금 이 고리는요, 갑자기 들어가는 걸 만났으니까 이 들어가는 게 싫겠죠? 들어가는 걸 만나는 걸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이 자기장을 만드는데 2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변화가 2배니까. 그래서 이 나오는 방향으로 손가락 감아 보면은 반시계겠죠. 그래서 유도되는 전류 방향은 반시계. 그러니까 음수인 거야. 음수인데 전류의 세기는 아까의 2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되겠네요. 음수로 2i. 그러면 답이 2번이겠죠. 근데 뭐 3D인 위치를 지날 이후로도 한번 보면 3D 이후에는 지금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갑자기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 고리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겠죠. 그러면은 손가락 감아 보면은 시계. 그러니까 플러스 I 제로.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3점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이렇게 ABC 도선을 고정시켜 놓고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대요. 일정한 세기랑. 그 다음에 A는 전류의 세기가 I0, 그 다음에 A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마이너스 Y 방향이래요. 이때 뭐 표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준 거고 이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B0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A 도선이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하거든요. 이 직선 도선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이 거리분의 전류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B0라는 게 그냥 지금 A 입장에서 Q까지 거리 1이죠. 그 다음에 전류 세기 I0니까 그냥 1분의 I0라고 그냥 준 겁니다. 그러고 한번 보면 일단 뭐 A 도선을 빨간 도선이라고 C 도선을 파란 도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P점에서 빨간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A는 이 P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 도선 C는요, 여기에 이 오른손 감아 보시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근데 여기 P 위치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며. 그렇다라는 말은 B가 무조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B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손을 감아 보시면
B에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억보기죠.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윗방향이어야지 이 P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윗방향. 그리고 이 P점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이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굉장히 좋은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왜 자기장이 0이 되냐면 이 P점에서는요, 일단 들어가는 놈들은 A랑 C가 있었죠. 아까 빨간 도선 A와 파란 도선 C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했고, 근데 B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었죠.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이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자기장이 0이 되는 거야.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요. 그러면은 A는 지금 이 P점에 거리 1 떨어져 있고 전류 I 제로니까 뭐 1분의 I 제로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뭐 제가 도선 B에 흐르는 전류를 B, C에 흐르는 전류를 C라고 한다면 B는요, 여기 P 위치에 1분의 B만큼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C는 여기에 거리 4 떨어져 있고 전류 C 흐르니까 4분의 C만큼의 이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4분의 C. 그 다음에 B는 거리 1 떨어져 있고 전류 B 흐르니까 1분의 B만큼의 이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이가 이 A와 C 더한 게 이 B와 똑같기 때문에 자기장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Q점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Q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3B0라고 줬습니다. 그럼 Q점을 보면요, Q점 여기죠. Q점은 지금 이 A도선과 B도선은 이 Q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C도선도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Q점은 A, B, C 모두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Q점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4분의 I 제로겠죠. 그래서 A는 4분의 I 제로만큼 자기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B는 거리 2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색이 B니까 2분의 B 더하기 C는 거리 1만큼 떨어져 있고 C 전류 흐르니까 1분의 C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3B0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아까 B0가 I0라고 했죠. 얘네들이 다 더한 게 3I0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니은은 풀 수 있겠죠.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이 Q점은요, A, B, C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죠. 그럼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전류의 세기가 B에서가 C에서의 4분의 3배냐. 그러니까 지금 이 디귿 보기는요, 4B가 3C니?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식 2개 얻었잖아. 이 식이랑 이 식. 이 식 2개 연립했을 때 4B가 3C 나오면은 맞는 말이겠죠. 그럼 요 두 식 한번 연립해 볼게요. 위의 식 정리하면요. 위의 식. 양변에 4 곱하고 정리하면 4I0 더하기 C가 4B. 그 다음에 밑에 식은요, 2B 더하기 4C가 11I0죠. 그럼 요 두 식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고 4B 빼기 C. 요 두 식 연립하는 거니까 그냥 위에 식에 11 곱하고 밑에 식에 4 곱해가지고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풀어주시면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4B가 3C죠.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C가 이렇게 XY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리고 뭐 이 표로 자기장에 대한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예요. 일단 제가 뭐 A 도선을 빨간 도선, 그 다음에 B 도선은 파란 도선, C 도선은 뭐 보라 도선이라 해볼게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 P 위치에서 지금 도선 A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4B0랑 마이너스 Y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를 분석할 때는 C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C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향이랑 세기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일단 이 P점에 A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지금 직선 도선에서 이 전류가 종이를 뚫고 나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겠죠. 그럼 P에서는 윗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라며. 그러면은 이 파란 도선 B가 만들어내는 이 P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은 무조건 밑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거보다 빨간 거보다 더 세게 밑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파란 도선에서 P점에 밑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P점의 밑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B에는 전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Q점에는 B와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뭐 4B0 크기라고 하고 마이너스 X래요. 그러면은 이 Q점에 BC가 만들어내는 거 한번 볼게요. Q점에 B는요 자기장을 이 손 감아보면 오른쪽으로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이라며 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그럼 이 보라 색깔 C 도선은요 무조건 왼쪽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장 더 크게. 이렇게 왼쪽으로 만들려면 C 도선에는 전류가 무조건 나와야겠죠. 요까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세기를 문제에서 줬으니까 이 세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지금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4B0라 했죠. 4B0. 근데 지금 P점에서는 A는요 여기 윗방향으로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 1분의 뭐 전류의 세기를 IA, IB, IC라고 둬볼게요. 1분의 IA로 위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B가 P점에 만들어내는 밑방향의 자기장은 거리 1 떨어져 있고 전류의 색이 IB니까 요만큼 만들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IB에서 IBA 뺀 게 4B0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IB에서 IA 뺀 게 4B0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해보면 지금 Q점에서는 이렇게 만들잖아 자기장을. 근데 보라색은 자기장을 1분의 IC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Q점의 B는요 1분의 IB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거 연립이래. 이거 방정식 세워보면 IC에서 IB 뺀 게 4B0라는 거겠죠. 그래서 IC에서 IB 뺀 게 4B0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IB분의 IC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이미 P가 A에 만드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P점에서 A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아까 1분의 IA였죠. 이거를 그냥 B0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에 B0 대입하면은 그냥 IB가 5B0라는 거겠죠. 그래서 IB는 5B0. 그럼 여기 밑에 식에 넣으면은 IC는요 9B0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IB분의 IC는 5분의 9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에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A에는 전류의 세기가 I0인 전류가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BC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B의 전류가 I 흐른다면 C에도 I 흐르겠죠. 근데 방향은 몰라요. 전류 방향은. 그 다음에 XY 평면의 점, 이 P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 B제로로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P에도 2분의 1 B제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Q에도 2분의 1 B제로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P에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고 Q에서 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보다 작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A 도선이요, P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보면은 거리 1 떨어져 있죠. 전류의 세기 I0죠. 그러면은 P점에는 1분의 I0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이 A 도선은. 근데 문제에서 그거를 B0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0가 그냥 I0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P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그냥 2분의 1 I0겠죠. Q점도 얘도 2분의 1 I0. 그러고 일단 PQ점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P점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P점부터 분석을 해보면 일단 P점에는요, 지금 A 도선은 어때요? 손 감아보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A 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때 세기가 1분의 I0였죠. 근데 제가 뭐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사실 플러스 1분의 I0죠. 그 다음에 뭐 BC 도선을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생각해보면 BC는 어떤 세기와 어떤 방향을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A 도선과 BC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이 총 합이 얼마라는 거죠. 이게 크기가 2분의 1 B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해줬을 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2분의 1 B0 I0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B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가능한 거는 두 개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I0거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3 I0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Q점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Q점에서는 A 도선이 지금 Q점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죠. 확실히 아는 거는 A는 들어갑니다. 이때 크기는 1분의 I0인데 들어가는 걸 아까 마이너스라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I0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C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 총 계산해 준 게 여기서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2분의 1 I0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BC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 I0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 I0였잖아. 근데 잘 보면 문제에서 이걸 줬어요. Q에서 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작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 Q점 봐봐, Q점에서 C가 Q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 1 떨어져 있고 전류세기 I잖아. 1분의 I입니다. 근데 이게 B0보다 작다며. 그러니까 I0보다 작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I라는 게 I0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2분의 3 I0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BC의 전류가 I0씩 흐른다 해봐요. 말이 안 되지만 일단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I0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P점에 생기는 자기장이 최대값이 2분의 3 I0거든요. 왜냐면 B는 여기 1분의 I0 만들 거고 자기장을, 그 다음에 C는요 2분의 I0 만들겠죠. 만약에 최대값이라면 이거 두 개 더할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2분의 3 I0인 거야. 근데 이게 안 되죠. 왜? BCL은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작다며.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마이너스 2분의 3 I0는 안 되고 요게 정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BC에 의한 이 자기장은 마이너스 2분의 1 I0, 즉 마이너스죠. 아까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이라며. 그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알겠죠? I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I0 더해서 그럼 플러스 2분의 1 I0겠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였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BC를 제가 묶어 놓은 이유가 그냥 BC 통합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줬을 때 얘네들이 합한 게 여기 P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든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따로 놓고 보면요, B와 C 따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 B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 P점에서 똑같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류가 흘렀어. 그러면은 이 P점에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B나 C나. 만약에 B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잖아요, 이 P점에. 그럼 Q점도 어때요? Q점도 둘 다 들어가니까 둘 다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 Q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도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은요, 거리가 1대2고 P점까지 거리 1대2고요. Q점은 2대1이에요. 거리가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B와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똑같다라면 P점에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I0의 자기장이 만들어졌죠. Q점도 마이너스 2분의 1 I0로 만들어져야 돼요. 거리가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B와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 P점에 똑같잖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I0가 돼야 돼.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마이너스 I0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I0가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B와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아까 찾아낸 게 BC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했죠. 근데 B와 C 각각을 놓고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다며. 이 P점에는 BC 전체로 계산해 준 게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전류색이 똑같잖아. 그럼 거리가 더 가까운 B에 의해서 여기 P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 거겠죠. 그럼 B가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윗방향이 되겠고요. 근데 아까 B와 C가 P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라 했으니까 C에는 전류가 위로 흘러야겠죠. 이렇게 자기장이 반대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B는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만들고 C는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면서 자기장이 반대겠죠. 그러면은 기억은 풀 수 있겠죠. B와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서로 같죠. 둘 다 윗방향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I0냐. 지금 우리 이제 이거 알잖아. 봐봐. P점에 B와 C가 만들어내는 거 자기장 다 합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 I0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B도선이 P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1분의 I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니까 방향은 마이너스고요. 더하기 C가 P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2분의 I가 되는데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I가 돼요. 이 마이너스 2분의 I 한 게 마이너스 2분의 I 제로라며. 그렇다라는 말은 I가 그냥 I 제로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 제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Q에서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냐. 지금 일단 BC점에서 자기장을 얼마나 만드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Q점에서는요, 이 지금 거리가 이 P점이랑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2분의 1 I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대칭인 게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그냥 구하면 돼요. Q점에서 자기장은요, 지금 B는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를 만들죠? 거리 2 떨어져 있고 전류색이 I 제로 더하기 C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죠. 거리 1 떨어져 있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플러스 2분의 1 I 제로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대칭적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Q점에서는 A는 들어가는 방향, BC는 나오는 방향인데 누가 더 세요? 들어가는 게 더 세죠. 그러면은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이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I 제로. 즉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 자기장 I0가 이 나오는 자기장보다 더 세니까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이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에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나는 뭐 마이너스 D에서 2D인 영역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게 나오는 거겠죠. 밑에 있는 건 들어가는 거.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는데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근선 부근을 분석하면 전류의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 2D인 위치에 엄청 가까운 요 위치에 요 위치 부근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 부근은 C에 엄청나게 가깝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C에 가까우니까 이 C에 의한 자기장의 이 영향이 엄청 커져요. 그렇다라는 말은 여기서 생성된 이 자기장의 방향은 결국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랑 똑같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C 도선이 한 요 부분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 그렇다는 말은 C가 전류 방향이 윗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위로 흘러야지 요 부분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A도 볼까요? A가 지금 마이너스 D 위치에 있는데 마이너스 D 부근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D 부근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 영향이 겁나 크겠죠. 근마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 거야. 그렇다라는 말은 A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A가 이쪽 부분에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려면 전류는 밑으로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 나오는 거 만들 테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0 부근을 보면 0 살짝 오른쪽 볼게요. 0 살짝 오른쪽에 보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0 부근은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됐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B가 여기 0 살짝 오른쪽 부분에서 이게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려면 전류는 밑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래서 기억 바로 풀 수 있겠네요.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똑같죠. 둘 다 밑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류의 세기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냐. 지금 BC를 비교하니까 이 B와 C 영역, 이 가운데 영역을 한번 볼게요. 요 영역에서 지금 이 최소값이 살짝 요쪽에 있죠. 이쪽.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어떤 도선이 두 개 있고 이 도선 예를 들어서 둘 다 A 도선, B 도선이라 한다면 둘 다 위로 전류가 똑같은 세기로 I가 흐른다 해봐요. 그 다음에 거리가 똑같은 지점이 있어. 1대 1. 자, 봐봐요. 그러면 A는 여기 가운데 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B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죠. 지금 만약에 만들어내는 두 자기장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겠죠. 요거는 당연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만들어내는 두 자기장의 방향이 크기도 같은데 방향도 똑같대. 그러니까 한 놈은 위로 만들고 얘는 밑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에서 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같고 방향 반대면은 자기장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크기 같고 방향까지 같아 버리면은 0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못 가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0을 못 가지고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여기.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여기 위치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어떻게 최소값을 갖는다고요? 아까 A와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와 이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은 거지. 똑같은데 방향까지 똑같으니까
최소값을 갖는 거겠죠. 굳이 따져보면 A, B는 지금 요 지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죠. 얘는 나오는 방향. 그다음에 C도 여기 빨간 지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에서 A,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은 거야. 근데 크기까지 방향까지 똑같으니까 0을 가지지 못하고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A, B 자기장 더한 게 C랑 똑같은 거야. 잘 보면 지금 요 지점에서 C까지 거리가 더 멀죠. 거리가 더 먼데도 A, B 다 커버 쳐야 돼. 그렇다라는 말은 이 거리가 더 먼데도 커버 쳐야 되니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겠죠. 틀린 보기겠죠. B에서가 아니라 C에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요,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방향 있죠. 거기에서의 이 전류의 세기가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중에는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X는 마이너스 2분의 1D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냐. 마이너스 2분의 1D 여기죠. 여기서 자기장이 딱 0이 돼. 그러면은 보면요, 한 요쯤이겠네요. 여기서 자기장이 왜 딱 0이 되는지 볼게요. 지금 여기 위치는요, A는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C도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은 AC가 있어요. 요 마이너스 2분의 1D인 위치에서. 근데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죠. 지금 이 나오는 거 A랑 C 둘 다 나오는 거 더한 게 들어가는 거 B 크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 2분의 1D인 위치에서 자기장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겠죠. 여기서 B가 A 더하기 C니까 당연히 C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C와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B가 이렇게 XY평면에 고정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B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C에는 전류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표를 줬어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다르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갈 때를 보면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 증가시켰더니요, 이 자기장이 어때요? 나오는 걸 제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지금 자기장이 마이너스 B0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더 증가시켰어. 이 말은 A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더 세게 했더니 P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말은 A가 이 자기장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A가 이 P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A는 이 흐르는 전류 방향은 윗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억폭이죠.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라 윗방향입니다. 플러스 Y 방향.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Q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이 표를 한번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 볼까요? 두 번째 상황. A에 만약에 전류가 2I0 흐르는 상황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A에 2I0가 흐르죠. 그러면은 이 P점에 딱 B0가 자기장이 만들어진대. 그럼 볼게요. 일단 P점에 이 A 도선은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2I0, 즉 1분의 I0 만들죠. 그 다음에 C는 이 P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1분의 I0를 만들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어차피 상쇄됩니다. 그러면은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결국 이 원형도선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라는 거야. 이 B 혼자, 지 혼자 요만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이 지금 이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 만든 게 결국 B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B는 지금 이 P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 만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니은 P에서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죠?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냐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뭐 첫 번째 A의 I0가 흐를 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요 상황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 이 B도선은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B0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요 상황을 보면은 만약에 A에 위로 I0가 흐른다고 해봐. 그러면은 지금 이 P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 P점에 나오는 방향으로는 누구 만들죠?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B 만들잖아, B. 그 다음에 C도 여기 P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BC가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근데 문제에서 얘네 둘이 조합한 게 2B0라며. 그럼 한번 조합해 볼게요. 아까 B는 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B0 만든다 했고 C는요. 우리 나오는 거를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C는 여기 거리 1 떨어져 있죠. 1 떨어져 있고 전류의 색이 I0니까 1분의 I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근데 거리가 지금 얘는 2 떨어져 있고 전류의 색이 I0니까 마이너스 2분의 I0가 되겠죠. 자, 근데 얘네 둘이 지금 조합한 게 얼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조합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2B0라며. 그럼 이거 지금 여기서 얘네들 더해준 게 플러스 2B0라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B0 더하기 I0 빼기 2분의 I0 한 개 플러스 2B0라는 거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I0는요 2B0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P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자 P에서 PP 여기 P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얼마예요? 거리 1 떨어져 있고 전류색이 I니까 1분의 I0입니다. 1분의 I0. 근데 아까 I0가 2B0라 했으니까 B0가 아니라 2B0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림 가나와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이 A와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 도선 이렇게 BC가 평면에 고정되어 있대요. A에는 이렇게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BC에는 같은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O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라고 하고 이렇게 표로 어떤 정보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장 BC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대요. 여기. 그럼 우리 어쨌든 원형 도선에서도 자기장이 이 반지름분의 I에 비례하니까 지금 B랑 C랑 전류의 세기는 뭐 I로 똑같은데 반지름이 누가 더 작죠? B가 더 작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 B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원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C가 원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보다 큰 거예요. 왜냐면 B가 반지름이 작으니까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더 세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B가 원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B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보다 큰 거예요. 근데 아까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했으니까 B가 B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보면은 O에서 이 가그림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입니다. 0. 딱 여기 위치에서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요 점에서 이 A 도선은요, 이 원점 O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뭐 제가 그 원점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B랑 C 도선은요, 이 가운데에 나오는 방향으로 무조건 만들어야겠죠. 크기 똑같고 방향 반대여야지만 원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C는 여기 나오는 방향으로 뭐 BC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 둘의 크기가 똑같은 거겠죠. 그래야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 그림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나 상황에서는 지금 A를 옮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원점에서 자기장을 한번 분석해보면, 일단 아까 우리가 이 원형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BC 만들어낸다는 거 알았죠. 나오는 방향으로 BC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얘를 1로 옮기잖아요. 그럼 이 A 도선도 원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랑 그 다음에 BC 도선 둘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A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A, BC 도선이 만들어내는 걸 BC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C가 B0라고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A랑 BC랑 똑같다며. 그러면은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B0 나오려면은 A랑 BC는 똑같고 얘네가 2분의 1 B0 해야겠죠. 근데 방향까지 써주면은 나오는 방향이겠죠. 자, 그러고 지금 여기 BC, 그러니까 B가 만드는 자기장 더하기 C가 만드는 자기장 해준 게 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1 B0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B에 의한 자기장, B가 원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B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C가 원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C라 한다면 이 B 더하기 C 한 개 요거고, 그게 플러스 2분의 1 B0라는 거겠죠. 그래 놓고 한번 보는 거야. 지금 아까 근데 C는 아까 B0라고 줬잖아. 얘는 B0입니다.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요, B0보다는 커요. 근데 얘도 뿔만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이거 조합한 게 플러스 2분의 1 B0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 이 B가 마이너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B0보다 큰 값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둘이 조합해서 플러스 2분의 1 B0가 안 나오겠죠. 애초에 플러스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플러스보다 큰 거를 조합해서 플러스 2분의 1 B0가 나오려면은 C는요, 플러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B0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 2분의 1 B0보단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B라 해볼게요. B 빼기 B0 한 개 플러스 2분의 1 B0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2분의 3 B0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3 B0. 그러면은 O에서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3 B0. 그래서 크기 자체는 이 3번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A, B와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CD가 XY 평면에 고정돼 있대요. 그 다음에 A, 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O에서는 이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명백하게 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B에는 같은 전류의 세기가 흐른다 했잖아. 근데 이 원형도선은요, 반지름분의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죠. 근데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반지름이 더 작은 이 B가 자기장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요, A보다 더 세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더 긴 A보다 더 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A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B0라 했으니까 뭐 B가 B0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CD에 흐르는 전류 방향에 따른 이 어떤 정보들을 준 거고 표로. 그 다음에 O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하대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실험 1, 실험 2, 실험 3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그 변화가 변화를 이끌어내겠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으로 갈 때를 한번 보면 뭐가 변했죠? 일단 이 D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바뀌었더니 자기장이요, 나오는 방향으로 EB0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오는 거를 플러스라고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게 플러스 EB0고 얘는 마이너스 EB0겠죠. 이렇게 된다면 변화가 플러스 EB0만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D의 전류 방향을 바꿔줬더니 플러스 EB0가 생긴 거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처음 1번 실험에서는 D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밑방향이었거든요. 그럼 밑방향이면 여기에 뭐 들어가는 방향으로 어떤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윗방향으로 바꿔줬더니 그럼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됐겠죠. 근데 그 변화가 얼마라는 거예요? 플러스 EB0. 근데 지금 이 D와 원점 사이 거리는 똑같고 전류 세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들어가고 나오는 이 만드는 자기장 크기 자체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변화량이 플러스 EB0가 될 수 있냐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B0였던 거야. 그 다음 얘는 플러스 B0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B0였다가 플러스 B0가 돼서 변화량이 플러스 EB0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D에 의한 이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0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B0 만들고 B0 만드니까. 그래서 이 D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B0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보면 이번에는 밑에 거 이 실험 2에서 3으로 갈 때 마이너스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마이너스 Y에서 플러스 Y로 바꿨더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자기장이요 마이너스 4B0만큼 변합니다. 이거 이제 바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C가 원래 밑방향이었다가 윗방향으로 바꾸면, 자, 밑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여기에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그 다음에 위로 바꾸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변화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B0래.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B0,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B0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4B0일 거니까. 이 크기 자체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C가 이 원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크기는 2B0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C는 2B0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자기장이 정확히 0이 되는 요 지점 C와 D, 요 상황을 좀만 더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 첫 번째 상황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 C에는 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D에도 밑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더니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 그러면 요 원점에서 한번 볼게요. 뭐 C 도선을 빨간 도선, D 도선을 파란 도선이라 한다면 일단 C 도선은 원점에 얼마를 만들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나오는 방향으로 2B0 만듭니다. 그 다음에 D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아까 D는 B0 만들고 C는 2B0 만든다 했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만들겠죠. 그럼 요거 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CD는 원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B0 만든다라는 거겠죠. 근데 원점에서 자기장 세기가 0이라며. 그럼 A, B를 하나로 봤을 때는요, A,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 C와 D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CD를 한 번에 계산해주면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를 한다면 플러스 B제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A, B는요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를 만들어줘야 요거 계산해준 게 0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A 자기장에 B 자기장을 이 계산해준 게 마이너스 B제로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A에 의한 자기장이 B제로라고 줬잖아. 이게 B제로야. B제로. 근데 뿔만지는 모르죠. 얘도 뭐 뿔마 뭐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그냥 B라 한다면 뿔마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큽니다. 반지름이 B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원점에서 A와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은 결국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은 거예요.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니까. 그럼 AB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마이너스. 그럼 B도 얘도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결국 AB 전체에 의한 이 자기장의 방향일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아까 B가 B제로보다 크다 했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얘에다가 마이너스 B제로보다 더 큰 거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B제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여야겠죠.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요식이 이건 거예요. 플러스 B제로에 마이너스 뭐 얘를 물음표라 한다면 물음표는 마이너스 B제로.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죠? 이 B제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2B제로. 즉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B제로라는 거예요. 이 B를 내가 마이너스 2B제로로 구했으니까. 그래서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크기 자체는 2B제로라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은 B와 C는 크기 같고요. 그 다음에 D는 BC보다는 작겠죠. 그거를 골라보면 5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도선에 오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시라고 하고, 바로 보기부터 보면 기억. 전자석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이제 스피커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진동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전동기 기억이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냐.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9번입니다. 자성에 대한 실험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험을 세팅했대요. 이제 나 상황에서 보면 이제 유리막대를 N극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어떻게 됐냐? N극으로부터 밀려났대. 그러니까 청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말은 청력이 발생하는 반자성체라는 거겠죠. 유리막대는. 그 다음에 다 실험 볼까요? 다 실험에서는 이제 철로 바꿔서 실험을 했는데 N극에 끌린데 인력이 발생했죠. 인력이 발생하면은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인데, 근데 철은 이제 대표적인 강자성체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철은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유리막대는 안 외우더라도 철은 강자성체라는 거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기 보면 기억. 유리막대는 상자성체냐? 틀렸죠. 반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철막대 강자성체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기화되지 않은 철막대에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얘를 방향을 바꿔서 가까이 하게 되면 밀려나냐라고 했는데, 이 극을 바꿔서 가져가도 어차피 강자성체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밀려나는 게 아니라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10번입니다.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자기화가 되지 않은 물체 AB에 이제 자석을 가까이 했대요.
그랬더니 A는 막대 자석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네요. 청력이 발생한 거죠. 그럼 청력이 발생했으니까 N은 반자성체고요. 근데 B는 인력이 발생했죠. 그러면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이 나 그림을 보면요, 이제 막대 자석을 제거하고 A, B를 가까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없앴어, 막대 자석을. 근데도 B 보면은 이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죠. 그렇다라는 말은 강자성체라는 말입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강자성체.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가에서는 A는 A 반자성체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냐. 지금 이 나 상황에서는 B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니까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새로운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자성체인 A 앞에 새로운 자석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청력이 발생하겠죠. 서로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당기는 자기력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청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B는 상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11번입니다. 가는 천장에 이제 실로 연결된 자석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가에서 자석 아래에 이제 어떤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B를 각각 놓았대요. 그랬더니 뭐 AB가 정지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가나다에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가 F나 F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F가가 발생하는 거고 F나 F다가 발생하는 거겠죠. 근데 그 힘의 크기가, 장력의 크기가 이 장력이겠죠, 사실. 이게 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다래요. 그러니까 나에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가에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다는 좀 작은 거예요. 그리고 A, B는 강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자, 지금 보면 이 실에 걸리는 이 장력이 얘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게 팽팽한 거야. 엄청 팽팽해서 큰 거예요. 왜 팽팽할까요? 왜 이 실이 팽팽해질까요? 당연히 이 밑에 있는 A가 입말을, 이 자석을 밑으로 당기니까 이 실이 팽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A는요, 이 자석을 당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력이 작용하니까 팽팽해져서 그 걸리는 장력이 세진다. 그러면 얘는요, 다 같은 경우는 이 걸리는 장력이 약해졌죠. 왜 약해졌냐면 좀 느슨해진 거야. 왜 느슨해질까요? 얘를 서로 B가 자석을 밀어내면 되겠죠. 밀어내면 여기 쪽 실에 있는 장력이 느슨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걸리는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는요, 자석을 당기죠.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자성체나 상자성체 중에 하나인데 A와 B는 강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라며. 그럼 A는 강자성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청력이 발생했죠. 그럼 얘는 반자성체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A는 강자성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다에서 B의 윗면은 S극으로 자기화되냐. 지금 다 보면 여기서 이 반자성체 B가요, 자석을 밀어내려면 당연히 윗부분이 S극이 돼야겠고 밑에가 N극이 돼야겠죠. 그래야 SS끼리 밀어내니까. 그래서 윗면은 S극으로 자기화된다.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실에 매달린 자석을 제거하면, 다 보면은 얘는 지금 반자성체죠. 반자성체에서 자석을 제거하면은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져. 그러면은 자기화된 상태 유지가 안 돼요. 이게 반자성체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3번. 그 다음 12번입니다. 이런 비스무트 결정 사이에 이런 자석을 넣었더니 자석이 공중에 떠 있대요. 이거 왜 떠 있을까요? 청력이 발생하니까 떠 있겠죠. 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스무트 원자들이 나타내는 총 자기장이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이 비스무트 원자들이 나타내는 총 자기장이 없다라는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 제거했더니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진 거야. 그럼 이거 뭐예요? 이 비스무트 결정이라는 거는 반자성체라는 거겠죠.
청력 발생하고 외부 자기장 제거했더니 자기화된 상태 사라져. 그러면 이 비스무트 결정은 반자성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이 결정은 뭐예요? 반자성체죠. 그러면 자석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자석을 제거하면은 자기화된 상태 사라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반자성체니까. 그 다음에 디귿. 하드디스크는요 정보 저장 장치잖아. 그럼 이 강자성체예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걸 이용한 강자성체. 근데 아까 비스무트 얘는 반자성체였죠. 그러면 같은 원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13번입니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자성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 자, 보면 이 하드텍 분리기를 분리기 X에 갖다 대면요 자성체 Y가 X에 끌려 용솔이 막 압축된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어 분리된다고 하는데, 이 Y를 X에 갖다 댔더니 X에 끌린다고 하죠. 그렇다라는 말이 인력 작용한다라는 거잖아. 인력. 그럼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Y는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야. 근데 이 문장 X로부터 분리해도 Y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 상태를 유지하는 강자성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Y는 강자성체. 그래서 기억. Y는 강자성체냐?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이 X를 갖다 대면 Y는 강자성체죠. 그러니까 이 X 내부에 있는 자석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이제 하드텍을 X에 갖다 댈 때 이제 X 내부의 자석이 Y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용수철이 Y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냐라고 했는데,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Y가요 X에 끌리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Y는 강자성체니까.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끌립니다. 이렇게. 이게 X 내부가 Y에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밑으로 끌리게 되면은 이 용솔이 압축된다며. 용솔이 X에 끌려 압축된다며. 그럼 용솔이 압축되니까 이 용수철이 Y에 작용하는 힘은요 얘가 되돌아가려고 위로 이렇게 힘을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의 방향 서로 반대인 거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5번.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보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라고 하고, 이제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로 이루어진 막대 X를 이 전원장치에 연결한대요. 그래서 뭐 유도를 자기화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원장치를 제거하고 뭐 여기서 낙하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실험 결과가 요렇다라고 하고, 기억. X는 강자성체냐? 지금 얘를 전원장치 제거하고 여기서 떨어뜨리니까 전류가 유도가 되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 X의 자기화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에. 그렇다라는 말은 X가 강자성체였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얘는 강자성체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X는 강자성체. 맞는 보기죠. 그 다음에 니은. 이 코일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량은 P에서랑 Q에서랑 똑같냐라고 했는데, 자, 코일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겠죠. 그럼 보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Q에서 더 세잖아. 그러면은 이 자기선속의 변화량은 Q에서가 더 세야죠. 이 전류가 Q에서가 더 세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X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이 속력이 빠르면 단위 시간 동안 자기선속의 변화량도 커지겠죠. 그만큼 더 빨리 변할 거 아니야, 자기선속이. 그러면은 이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더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전류가 더 큰 이 Q에서가 속력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Q에서가 P에서보다 속력 더 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15번입니다. 가는 천장에 고정된 이제 코일 아래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이렇게 자석이 연직면상에서 운동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나는 자석의 수평면상의 점 POQ를 지나는 동안에 자석의 위치에 따른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A에서 R, R에서 B로 흐를 때가 플러스래요. 여기서 보면 이 밑에 방향이 플러스라는 거겠죠. 여기가 지금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X는 N극과 S극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자 기억, X는 N극이냐. 지금 자 뭐 이쪽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이 P가 이 자석이 P에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인마가 다가오는 게 좋을까요? 싫겠죠. 인마가 안 오게끔 하려고 여기에 청력을 발생시킬 거야. 오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고 발생시킨 게 이 방향 전류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죠. 그럼 전류 이 손가락 감아 보면은 자기장은 윗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N극이고 밑에가 S극으로 유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자석이 다가오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버린 거야. 청력을 발생시키려고. 그럼 X는 뭐였다는 거 알 수 있죠? X는 S극이었기 때문에 이 밑에랑 이 위에 극이 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X는 N극이 아니라 S극이에요.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자석에 의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O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이 자기선속이란 게 자기장의 이제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잖아요. 그럼 당연히 O점에 있을 때가 직방으로 자기장을 받으니까 자기선속은 O에서가 더 세겠죠. 그래서 D는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의 속력은 P에서랑 Q에서가 같냐라고 했는데 P, Q 비교하라 했죠. 자 지금 보면 자석이 이 P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코일 입장에서는 인마가 다가오는 게 싫다 했죠. 그러니까 일로 힘을 받잖아.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O에서 Q 구간은요, 자석이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멀어지니까 야 자석 가지마 하면서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2번. 그 다음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경사진 레일에 이렇게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솔레노이드 A, B의 중심축에 고정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A에서 가만히 놓은 자석은 레일상 점 BC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고정된 A, B를 통과한대요. 이때 자석이 C를 지날 때 A와 연결된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석이 여기 C를 지날 때 이 A에서 빛이 방출된대. 얘가 빛이 방출된다라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거겠죠. 전류는 P에서 N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길을 따라가 보면 전류는 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은 밑에가 N극, 위에가 S극으로 유도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 자석이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지마 하면서 붙잡으려고 오른쪽에 N극을 유도한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말은 X가 S극이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얘가 S여야지 이렇게 유도해서 얘를 붙잡을 거 아니야.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기억 보기, X는 S극이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자석이 B를 지날 때 A와 B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 B를 지날 때를 한번 볼게요. SN. 이렇게 지날 때를 보면, 자 A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야 자석 가지마 하면서 얘를 위로 당길 거야. 그러면서 A가 자석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B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위로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러면은 A와 B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둘 다 이쪽 방향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 렌츠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이 B를 지날 때 빛이 방출되는 LED는 두 개냐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B를 지날 때 일단 A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유도되겠죠. 이 자석이 멀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이쪽 N극, S극 유도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빛이 방출되겠죠. C 상황이나 B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A는 빛이 방출되고요. B도 보면은 B 입장에서 보면은 자석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청력을 발생시키려고 위에 N극을 유도합니다. 그래야 N극 청력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S극.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이렇게 손 감아 보면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네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LED에 빛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켜지죠. 그러니까 두 개 맞는 보기. 답은 5번. 그 다음 17번입니다. 이제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있고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대요. 그리고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 1, 2 영역을 지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시계 방향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양으로 표시한대요. 그러니까 이 양수인 게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음수인 거는 반시계겠죠. 이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P가 이거는 이런 그래프 줬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이 2D부터 있죠. 2D부터는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2D부터는 여기서는 이 고리가요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했을까요? 당연히 이쪽 이 원 영역에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원래 있었으니까 지금 고리 입장에서 나오는 걸 만났어. 그러니까 이를 방해하려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원 영역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원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D부터를 보면은 6D부터는요 여기를 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음수입니다. 즉 이렇게 돼요. 이 반시계.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다라는 거겠죠. 고리가 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었냐면 이 투 영역에는 원래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났으니까 그거를 상쇄하려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고리가. 근데 지금 보면은 투 영역이랑 원 영역을 보면 전류의 세기가 지금 2배가 됐죠. I0, 2I0. 그렇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원 영역에 만드는 이 자기장을 제가 나오는 거 하나로 표시한다면 투 영역은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2개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번 보면.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원에서는 나오고 투에서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의 3배냐? 3배가 아니라 뭐예요? 2배였죠. 2배.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9D를 지날 때 피해 흐르는 유도전류는 9D는 한 이쯤 있겠죠. 여기 9D. 여기를 지나면 아직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투 영역을. 그러면은 투 영역을 들어올 때 자기장 세기 자체는 2I0였잖아. 그럼 나갈 때도 세기 자체는 2I0여야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 답은 2번.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에서 이제 금속고리 ABC가
t0일 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때 뭐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B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C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을 한대요. 그러고 뭐 이 표에서 유도전류 세기와 방향을 준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자 일단 이 지금 A랑 B랑 C랑 면적이 다 다르죠. 일단 A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A 같은 경우는 A 들어갈 때 유도되는 전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시계 반대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로 오르려면은 A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말은 영역 1에 원래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이 B 고리를 보면은 B는 이렇게 다가오니까 전류를 I0로 만들죠. 아까 A 고리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2I0였잖아. 그럼 봐봐요. 제가 이 영역 1에서 자기장을 한 칸당 이 들어가는 거 한 개로 잡는다면 B 고리에도 이렇게 한 개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 두 칸일 때 2I0야. 근데 B에서는 이 시계 방향으로 I0려면은 여기서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한 칸을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는 거 두 칸일 때 2I0, 그럼 나오는 거 한 칸일 때 I0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나오는 게 두 칸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돼야지 이거 합산하면은 하나 상쇄되고 나오는 거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I0가 돼요. 그리고 C도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보면, 이 지금 영역 2는요, 한 칸당 나오는 자기장이 두 개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역에는 나오는 게 총 몇 개 있죠? 요 면적에는 나오는 게 6개 있죠. 그러면은 얘는 6I0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방향은 C가 지금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났으니까 이를 상쇄하려고 인마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C는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거 손가락 감아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면 기억은 시계에 맞고요.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랑 2에서랑 다르죠. 이 한 칸당 다르잖아.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2I0가 아니라 6I0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